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아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여전히 남은 공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용의자를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와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지난 19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희대의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가 지목됐습니다. 용의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모 씨로 1994년 발생한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의 범인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그의 DNA가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3차례의 사건 증거물에서 제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모 씨가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데요.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최근에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잔사 DNA 증폭 및 복원 기술이 새로 개발되면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추출해내었고요. 이것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던 중 일치 판정이 뜨게 된 것입니다. 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1990년의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되자 경찰이 추가로 감정을 의뢰했고요. 1987년 5차, 1988년 7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도 이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4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10건의 살인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8차 사건만 진범이 따로 잡혔죠. 네. 이 모방 범죄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찰은 나머지 9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 그 이모 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국과수 분석 결과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은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입니다. 이 세 사건은 범행 수법과 발생 장소 등이 유사한데요. 세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털목도리와 블라우스 등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등으로 목이 졸렸고 5차 사건의 경우 논뚝, 7차와 9차 사건의 경우 농수로에서 각각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이 다른 범행에서도 보이는 것인데요. 네. 3차, 4차 사건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등으로 재갈이 물리고 결박이 되어 있었고 6차, 10차 사건은 피해자가 입거나 가지고 있던 물품으로 목이 졸렸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경찰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화성과 인근 지역에서 이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과도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도착적인 방법의 성범죄에 이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1986년 화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강간 사건 7건도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의류 등으로 결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고요. 이 씨의 화성집에서 약 10km 떨어진 수원시 화서역에서 1987년 12월 발생한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도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이 범행 도구가 되어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의하면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물품을 사용하는 인증, 즉 범인 특유의 요소나
개인적 충동을 뜻하는 시그니처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군에서 전역한 1986년부터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1994년 1월까지 수원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살인 미제 사건과 이 씨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9건의 연쇄 살인 사건, 그 범행 수법이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공범이나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네. 1986년 9월 발생한 1차 사건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다리가 X자로 꺾인 채 발견이 되었고 2차 사건은 흉기로 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건은 재갈이나 결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차 사건과 10차 사건은 피해자의 물건으로 살해가 되었지만 재갈이나 결박이 역시 없었고요. 1차, 2차, 4차, 10차 범행에서는 피해자들의 현금 등 금품이 없어진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주로 발생한 화성군 태안읍은 당시 공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화성에서 여성이 살해되면 일단 연쇄살인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이 씨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7차 사건까지는 범인의 혈액형을 직접 추정해 볼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9차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에서 B형의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0차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체액에서도 B형 또는 O형의 혈액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요. 네. 당시 혈액형 검사 수준이 지금보다 많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당시에 B형으로 추정을 하게 된 것은 혈액이나 DNA에서 직접 밝혀낸 것이 아니라 유료물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 분비물에 이물질이 투입되었거나 피해자의 것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양적 비율에 따라 혈액형이 원래와 다르게 검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과수 분석에서 사용된 9차 사건의 DNA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것으로 분석 결과 혈액형이 O형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 씨의 혈액형도 O형이죠. 무엇보다 DNA가 일치하는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제곱분의 1 확률에 불과하다고 하는 만큼 이번 DNA 검사의 결과는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용의자 이 씨, 그 특정된 용의자 이 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이 프로파일러 9명을 투입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이 당시 이 씨를 목격한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차 사건의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원 여성과 9차 사건의 목격자인 남성이 생존해 있습니다. 7차 사건의 목격자는 최근 진행된 최면 조사에서 이 씨의 사진을 보고 당시 목격한 범인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 씨의 이름과 사진이 모두 언론에 공개된 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미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용의자 이 씨는 지난 1994년 발생한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 처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네. 이게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간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예, 용의자 이 씨는 1994년 청주시 복대동에서 처제를 결박해 강간한 뒤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20년 이상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원래 화성 토박이로 직장 생활도 결혼도 대부분 화성에서 했고요.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화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나 한번 터지면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고요. 아내를 하혈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물론 2살 난 아들까지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가 경찰에게 울면서 이 씨에게 심각한 성도착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 친인척들이나 동네 주민들에게는 평판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친어머니는 처제 살인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DNA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20년 이상 수용 중인 부산교도소에서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이 씨가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교도관들이 크게 놀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진작 가석방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 도착적인 성향의 범죄자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고요. 네. 폭력적 위계 질서에 익숙한 성격이기 때문에 위계가 확실한 교도소에서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씨가 과거 수사 당시 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된 건가요? 네, 이 씨는 1987년 6월 6차 사건 발생 직후에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이 씨의 집에서 약 3km 이내 거리에 있었고요. 주민 진술, 행적조사 등에서 이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의 현장에서 확보된 체액 등 증거물이 이 씨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었잖아요. 네. 네. 이 씨의 혈액형인 O형과 달랐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과학 수사라는 게 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경찰의 조사를 강하게 받았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께서 무고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자가 21,280명, 그중 용의자만도 3,0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가 1990년 3월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고 10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B씨가 1991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으며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가 풀려난 C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4차와 5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고문 등 강압 수사를 받은 D씨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97년 스스로 생을 내려놓기도 하는 등 무고한 이들의 2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정말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진범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1991년 4월 3일 발생했던 10차 사건이 마지막인데요. 이때 살인사건의 살인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이었으니까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지만 살인죄의 잔악성이나 반인륜성 등을 볼 때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요. 이에 강간 등 살인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추행이나 그 상해 치상,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시행 이전에 범한 범죄로 시행 당시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도록 했어요. 하지만 화성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들이 시행된 2013년과 2015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 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에 화성 사건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된 상태 아닌가요? 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관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군부 세력 공범을 기소한 사건으로 당시 해당 범죄들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5.18 특별법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네.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데다 시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닌 화성 사건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한 점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과학 수사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의 그 해결 실마리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크게 안타까운 일이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족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범죄 공소시효에 관해서도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모두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그 공소시효에 대한 무언가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와 또 공소 시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소식들 더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2019년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 파크 골프대회가 목행 충주호 파크 골프장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대통령기 39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시상식이 제천시 새마을회에서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농촌 체험여행 충주의 퐁당 여행객을 모집합니다. 충주 체험협동조합에서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지용민과 함께하는 충북대학교 지역 상생 나눔 한마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다양한 수제품의 매력을 만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경훈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다이어트 식물로 알려져 있는 이 핑거루트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핑거루트는 인도네시아 등 열대우림, 아열대 습지에서 자라는 뿌리 작물입니다. 네, 핑거루트는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요. 또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판두라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뭐 향신료나 조미료, 차로 즐길 수 있다고 하고 다행스럽게도 맛과 향이 괜찮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과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핑거루트는 생강처럼 좀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요, 조금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적당한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